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량이육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이제 우리나라는 개명을 할 때 법적으로 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말고 중국 교포들도 법적 개명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전 90년대 이전에는 개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판사님의 재량이거든요. 판사님이 그 개명 신청서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너 왜 좋은 이름 갖고 바꾸느냐? 안 된다. 그래, 이런 이름은 바꿔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 주셨거든요. 그러나 이제 법이 바뀌면서 개명 신청서를 내면 판사님의 재량이 아니라 일정한 서류를 잘 갖춰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개명이 허가되는 시기로 바뀌었습니다. 중국도 그렇습니다. 법적 개명이 아주 안 되는 건 아니고 법적 개명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때문에 법적 개명을 포기하고 이름만 지어서 쓰는 추세인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름도 잘 안 바꿨습니다. 왜냐면 힘들게 살고 뭐 없이 산다고 그러죠. 경제적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개명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 추세로 봐서는 한국에 활동하는 그런 교포분들이 지위라든지 금전적인 여건이 훨씬 좋아지셔서 법적 개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름을 좀 바꿔 쓰겠다 해서 이름을 바꿔 쓰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20년 전 같은 경우는 드물었는데 10년 전, 5년 전, 최근 와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개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중국 분들은 대개 보면 소개로 오시는 분들, 소개로 연결되는 분들이 거의 많고요. 90%가 소개 정도라고 볼 수 있고, 한 10% 정도는 요즘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를 보고 개명할 곳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 개명이 아주 안 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예전처럼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쓰다가 나중에 기회를 보면 개명을 하겠습니다 하는 추세로 가는 요즘입니다. 선생님, 한국의 전통 장명법과 일본식 장명법의 차이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이제 일본의 장명법은 메이지 유신 이전의 장명법하고 메이지 유신 이후의 장명법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장명법하고 또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의 장명법하고 장명의 장명법의 변화가 있었는데, 조선시대 장명법 같은 경우는 노비, 즉 종, 이런 계층에서는 성이 없이 이름만 썼습니다. 양반 계층이나 혹은 왕가 이런 쪽에서 이제 성을 썼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사무라이 계급이나 귀족 계급에서 성을 썼죠. 평민 계급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성이 한자의 이름이 세 글자, 두 글자 이렇게 가고, 성이 두 글자, 이름 두 글자 주로 많이 이루는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성씨가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한 200개 성, 혹은 지금 300여 개의 성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시족으로 돼 있어서 성이 30만 개 이상이 나오고, 일본 같은 경우는 같은 글씨라도 발음이 틀리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조선시대 장명 같은 경우는 주로 한문의 뜻으로 짓거나 주역 장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주로 해오다가 강점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장명법이 만들어지면서 근래 와서는 많은 장명법들이 있습니다. 크게 나눠봐도 주역 장명, 소리 장명, 혹은 파동 성명, 그 다음에 또 정통 성명학, 사주를 기반한 정통 성명학이 있는데, 정통 성명학을 놓고 본다 하면 크게는 이제 음양을 먼저 나눠보고, 소리를 나눠보고, 소리오행, 그 다음에 자원오행을 살펴보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주의 구성을 맞도록 해주면서 구마사키 게노가 창안한 81수 영동령이라고 해서 그런 원격, 형격, 이격, 전격을 구성을 해서 맞추는 장명을 보통 전통 장명법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주를 근간으로 하지 않고 이름에 수리수를 맞추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정통 장명법 같은 경우는 사주를 근간으로 해서 사주에 필요한 부분을 보강한다 하는 의미가
조금 다른데 전통 성명학에서는 사주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역장명이나 소리장명, 한글장명 혹은 곡획장명이라고 해서 글자의 획수를 갖고 하는 장명 같은 경우는 사주를 보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주를 보지 않고 그 태어난 띠를 가지고 주로 장명을 하는데 이것은 띠를 갖고 하는 장명의 맹점이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22만, 23만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럼 23만 명, 22만 명의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장명을 하는 거고 그런 띠를 전체적으로 볼 때 이름에 반영해서 짓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 맞춤 장명, 원인에게 맞는 장명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장명 같은 경우는 사주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사주 약한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의미가 있어서 이름을 쓰면서 그 발복하는 효과가 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일본 일제감정기 이전 이후에 대해 장명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궁금했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